들이받은 놈들 잡았대! 신의 벌전이 두렵지도 않더냐. 이놈도 저 계집년도 곧 끝장날 거요. 내가 먼저도 아무렇지도 않아. 왕의 것도 원자의 것도 가장 믿던 자들의 짓일 수도 있지. 지켜보거라. 모두 어찌 죽게 되는지.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여전히 넌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해서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 검소관 윤갑과 대제장인 열이를 잡아들여 바로 차명에 쳐라! 시작 전 여러분의 공감과 격려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본방 전에 알아보는 다음화 예고편 시작합니다. 칼끝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다. 그 짧은 순간 궁하는 숨조차 멎었다. 중전의 비명이 터지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무너졌다. 옥체는 붉은 피로 덮였고 아직 태어나지 못한 생명은 그녀의 품 안에서 함께 멈췄다. 팔척기가 웃고 있었다. 안석주 대감의 수하, 그자의 눈동자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임금은 자리에 얼어붙었고 원자마마의 울음이 새벽 공기를 찢었다. 여리는 가슴을 틀어지며 뛰어들어왔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시야엔 이미 피로 젖은 중전이 있었고 안석주의 수하가 멍하니 칼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엔 분명 팔척기의 낯선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그때 강철이 달려들었다. 놈이야, 물러서 있어 여리. 강철은 안석주의 수하와 칼을 부딪혔다. 겁날이 맞부딪히는 소리에 공기가 갈라졌고 팔척기가 깃든 수하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의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조롱으로 가득했고 팔척기는 마치 자신이 또 한 번 승리했다고 믿는 듯했다. 강철의 검이 겨우 그를 밀어냈지만 수하는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여리의 손끝이 움직였고 방울이 울렸다. 작고 고요한 울림이 공간을 가르며 퍼졌고 수하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이건 무녀의 울림. 팔척기의 목소리가 수하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강철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발이 움직이며 단숨에 거리를 좁혔고 검끝이 수하의 어깨를 가르며 깊이 찔렀다. 피가 튀었고 수하의 몸이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수하의 입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팔척기의 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이었다. 여리는 방울을 더 세차게 흔들었고 강철은 그 기운을 야광주로 빨아들였다. 팔척기는 다시 몸을 빼앗지 못한 채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수하의 눈빛이 잠시 맑아졌다가 이내 희미해졌다. 그는 그대로 쓰러졌다. 살아있긴 해? 여리가 다가와 물었다. 강철은 수하의 맥을 짚었다. 목숨은 붙어있어. 하지만 정신은. 팔척기가 물러났다는 거면 다행이지. 여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진짜 물러남이 아니라 다음 빙의를 위한 도약이라는 것을. 팔척기는 단념하지 않는다. 그는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든다. 중전의 시신은 궁궐 중앙에 안치되었다. 그녀의 몸에서 꺼낸 피 묻은 옷자락이 흩날렸고 임금은 끝내 무릎을 꿇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매만졌다. 아직 따뜻한 살결이 남아있었지만 생명은 이미 떠난 뒤였다. 어찌 이런 일이. 임금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눈물 한 줄기가 턱선을 따라 떨어졌고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나의 잘못이다. 내가 더 단단했어야 했다. 너와 아이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으나 곁에서 지켜보던 자들에게는 심장을 저미는 비명이었다. 왕이 처음으로 무너진 순간이었다. 그 자리에서 임금은 분노에 찬 어명을 내렸다. 풍산을 잡아라. 안석주 대감과 그 수하도 모두 끌어들여라. 이건 영모다. 조선의 기틀을 무너뜨린 죄다. 궁궐 곳곳에 소란이 일었고 군관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풍산은 붙잡혔다. 사지를 묶인 채 질질 끌려오는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중전 하나가 무너지니 일이 요란한가? 이제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안석주 대감 역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수하의 손에 묻은 피 그 시신 앞에서 그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듯 그는 순순히 따라 나섰다.
그리고 왕의 명에 따라 그들 모두는 처형장으로 이송되었다. 팔척귀에게 빙의됐던 자는 붉은 기운이 빠져나간 뒤 실신 상태로 끌려갔고 왕실은 중전의 장례와 처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혼란의 늪에 빠져들었다. 여리와 강철은 중전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이 싸움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중전의 장례가 시작된 날 궁궐엔 초상이 내려졌고 검은 비단이 모든 기둥에 드리워졌다. 여리는 흩날리는 상복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젠 나도 준비해야 해. 그녀는 노덕이 남기고 간 저승사자의 복장을 꺼냈다. 한밤중의 어둠보다 짙은 검은 각과 도포 그리고 숨결조차 막힐 듯한 무게. 그것은 무녀의 마지막 선택지였다. 여리는 천천히 그 옷을 품에 안으며 눈을 감았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 그 시각 강철은 여리의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그녀의 기척이 느껴졌고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여리는 깜짝 놀라 옷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강철 왜 여길? 네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알았어. 강철은 고요히 다가와 그녀 앞에 앉았다. 설마 이걸 쓰려고? 여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강철은 그녀의 손에서 옷을 빼앗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는 말했다. 여리야, 나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나도 그 옆에 있을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여리는 말없이 강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그런데도. 그래도 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여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강철이 그 손을 꼭 잡았다. 함께하자. 여리가 말했다. 끝까지. 강철이 대답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궁의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그 아래에서 여리와 강철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강철은 다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서 나도 준비해. 그는 조용히 품에서 마지막 골담초 꽃잎을 꺼냈다. 여리는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거 언제? 인선이가 줬어. 네가 그 아이한테 부탁했지? 여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은 꽃잎을 입에 넣으며 웃었다. 이걸로라도 널 지킬 수 있으면 돼. 그러고는 그녀를 안았다. 여리는 그의 품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무섭다. 나도.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바람이 일었다. 팔척귀의 기운이 다시 궁에 들이웠다. 어디선가 움직임이 느껴졌고 강철은 칼을 움켜쥐었다. 시작됐어. 녀석이 또 움직인다. 깊은 밤 어좌가 비어 있었다. 왕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붉게 타오르는 기운 그리고 황금빛 비단이 찢어진 채 나부끼는 소리뿐이었다. 임금은 침소에서 홀로 서 있었다. 창문 틈새로 새어든 붉은 기운이 그의 몸에 스며들 듯 감돌았다. 그 순간 바닥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어둠이 왕의 발을 감싸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네가 이 나라의 군주냐 허수아비여. 너는 지키지 못했다. 중전도 아이도 궁궐도. 임금은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허공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 가까이서 들렸다. 너의 약함이 낳은 재앙. 이 나라엔 강한 왕이 필요하다. 그만해라.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나는 백성을 위하는 왕이다. 정말 그렇게 믿는가? 그렇다면 너의 왕권을 걸고 나와 맞서 보아라. 임금의 눈앞에 거울처럼 빛나는 허상이 나타났다. 팔척귀의 형상. 그리고 또 다른 자신이었다. 검은 눈동자를 가진 임금의 또 다른 자아. 내가 널 도와주마.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이를 잃지 않게 해주마. 나라를 지킬 힘을 주마. 대신 나를 받아들여라. 임금은 갈등했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 손끝이 다가온 어둠에 닿는 순간 그의 눈이 뒤집혔다. 몸 안에서 비명이 터졌고 동시에 정적이 흐른 뒤 임금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좋다. 내 말대로 이번만큼은 내가 지킨다. 그러나 그것은 임금의 의지가 아니었다. 팔척귀가 침투했다. 그의 의지를 꺾고 그 목소리를 빌려 세상에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새벽 궁 전체에 이상한 기운이 흘렀다.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목소리가 대전에서 울려 퍼졌다. 그들을 처형하라. 여리와 강철, 저 자식들을 묶어 내 앞에 끌어와라. 팔척기의 목소리가 임금의 목을 빌려 포효했다. 내관들은 혼비백산했고 금군은 명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리는 그 소식을 듣고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뭐 전하께서 우리를 처형하라 하셨다고? 강철은 날카롭게 눈을 좁혔다. 왕이 아니다. 팔척기다. 하지만 금군은 어명을 따를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야. 전하를 되찾아야 해. 그들은 숨을 죽이고 움직였다. 여리는 마지막 남은 무녀복을 꺼내 입었다. 노덕이 말했던 최후의 수단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란 걸 그녀는 직감했다. 한편 임금의 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그는 칼을 쥔 채 대전 밖으로 나와 궁 정문을 향했다. 그 뒤를 따르는 것은 금군이 아닌 그림자 같은 존재들, 팔척기의 잔재였다. 열이 널 없애면 이 나라는 다시 나의 것이다. 그 목소리는 임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대의 원한과 절망이 빚은 팔척기의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여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든 금군 앞에서 방울을 울렸다. 그리고 강철은 검을 높이 들었다. 우릴 막고 싶으면 너희도 각오해. 대치의 순간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